그 취업에 대한 모든 궁금증 참 고민되시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분한테 요청을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도와달라고. 됩니다. 그렇죠. 도와달라고.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버벅합니까? 네, CMI 연구소의 전미옥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대표님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말까지 더듬네요. 예. 이분만 만나면은 맞아요. 모든 게 싹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있어요. 재권 씨 멘토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죠. 네, 예. 맞습니다. 자, 항상 고충 처리반이잖아요. 제가 전반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장님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럼 네. 제가 뭐든지 다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도 도전하셔야 돼요. 제가 묻자 생존 그러잖아요. 맞아요. 물어라. 질문하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역시 예. 묻자 생존, 전미옥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적자 생존이 아니라 묻자 생존. 묻는 자에게 답이 있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 메시지와 일반 전화 통해서 궁금증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8181번 그리고 0284-1901번으로 궁금증 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도 이제 묻자 메시지로 바꿔야 돼요. 예. 네. 자, 어떤 고민인지 일단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심층 면접이 제일 힘들어요 라는 주제인데요. 올 상반기 공채 시즌 서류를 냈어요.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접을 통과해야 할 텐데 전 심층 면접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1시간 정도 질문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조차 안 나고요. 식은땀까지 줄줄 흐릅니다. 눈앞까지 까매지는 면접 증후군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야, 우리 홍선혜 씨가 이제 네. 나레이션 할 때 내면 연기를 합니다. 예. 느껴졌어요? 정말 와닿아요. 진짜 네. 고민이 느껴졌어요. 정말 면접 정말 고민되잖아요. 저도 면접 많이 그렇죠. 봤는데 네. 사실 면접에 대한 조언을 전문가분들한테 구하면 어떤 말씀 제일 많이 말씀해 주시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면접이 시작된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문을 여는 손도 떨려요. 손도 떨리죠. 네. 아, 예. 그리고 떨리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렇죠. 다리도 떨리고. 다리가 후두를 떨리면서 맞아요. 앉는 매자리가. 자세도 신경이 맞아요. 쓰이고요. 별별게 정말 다 나올 때까지도 긴장이 막 멈추질 않아서 맞아요. 일단 나오면 화장실부터 가가지고 네. 예, 그런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네. 근데 사실 이 면접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역량 면접, 심층 면접은 진정성이 최고다. 진정성이요? 예, 솔직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마음 무장을 좀 하셔야 돼요. 들어갈 때부터 마음 무장을 해야지 이게 손을 잡는 이 손부터 떨리고 다리부터 떨리면은 사실 자기가 준비해온 게 많지만 말하는데도 그 목소리에도 떨림이 막 묻어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마음을 좀 무장하셔야 되는데 이 역량 면접이라는 게 결국은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역량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지원자에 대해 이 면접관이 막 2명, 3명이 1시간 동안 막 파헤치다 보니까 맞아요. 그야말로 막 정말 모든 것이 다 아주 그냥 찢어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 네.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놨는지 또 창의력이 어떻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 질문을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도 이 답변에도 좀 일관성을 가지고 좀 솔직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면접관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질문인데 조금만 다르게 해가지고 계속 똑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까 물어봤을 때는 답변을 이렇게 했다가 또다시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는 다르게 답변을 한다면 이 친구는 어쨌든 간에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 내용이 달라진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내 마음을 좀 바로 잡으면서 마음 관리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고 역시 무엇보다도 솔직한 게 무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솔직한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너무 그냥 좀 멋진 답변을 할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꼬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압박 면접 같은 경우 네. 더 긴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 이 압박 면접도 상황을 일부러 막 만드는 거잖아요. 실은요. 의도적으로 긴장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이 최고의 압박, 스트레스를 막 주면서 구직자가 지금 이제 준비를 이 지원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대처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뭐 비단 말뿐
말뿐만이 아니라 이 비언어적인 여러 가지 제스처를 좀 보는 건데요. 이럴 때도 당황하면 안 됩니다. 당황을 하게 되면 말도 꼬이고 여러 가지가 막 꼬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셔야지 이 상황도 지혜롭게 좀 헤쳐나가실 수가 있고 또 재치 있는 답변도 나올 수가 있어요. 떨지 말고 쫄지 마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압박 면접까지는 아닌데 제가 인터뷰를 드렸는데 어르신들께서 되려 저한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는 저도 초짜일 때는 되게 당황을 네, 했는데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웃습니다. 네. 웃으면서 여유 있게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죠. 웃는 동안. 네. 그렇게 여유를 한 박자 가지면은 오히려 더 그 순간을 좀 자연스럽게 넘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웃다 보면 그게 1초, 2초지만 머릿속으로는 막 굉장히 두뇌 회전이 되잖아요. 네. 네네. 근데 일단 그 1초라도 그 여유 속에서 내가 말할 거리를 또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 면접이라는 게 뭐 압박 면접도 있고 여러 면접들이 있지만 사실 토론 면접이나 이 PT 면접이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에도 중요한 건 바로 태도입니다. 네. 태도가 어떠하냐. 예를 들어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도 내 의견만 막 좋다 그래서 혼자서 막 얘기하다 보면 같이 토론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좀 언짢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면접관들이나 이제 그 회사에 관련되는 분들은 이 사람이 토론을 할 때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 특히나 경청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경청할 때도 그냥 멍하니 정말 멍 때리는 표정으로가 아니라 네. 얼굴로도 보여주면서 나는 정말 잘 듣고 있다. 이것을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모습으로도 제스처로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발표 내용을 중재를 하면서도 내 의견을 좀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때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태도가 또 중요한데요. 말을 하다 보면, 토론을 하다 보면 자기 의견 막 내세우느라고 핏대를 높여서 또 막 할 그렇죠.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이건 토론 면접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들이나 주변에 뭐 스터디 모임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언쟁이 붙으면 막 목에 막 핏대를 높여가지고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이렇게 평상시에 하다 보면 면접 때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프레젠테이션 면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발표하는 지원자의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보기 위함이긴 하지만 아주 전문가처럼 뭐 이렇게 발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구나. 우리 분야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발표할 때도 이 면접관하고 눈 마주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도 강의를 처음 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네. 예, 상대방 수강생들하고 눈을 마주쳐야 된다라는 생각에 지금 보세요. 저한테 막 눈을 이글이글 타는 눈빛으로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열정적인 건 좋은데 그 이글이글 타는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금 이렇게 막 눈빛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면접관에게도 한 사람만 또 집중적으로 막 눈을 이글이글 타는 눈빛을 하게 되면 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비언어적인 메시지 이것도 태도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상대방을 경청하는 태도, 그리고 들어가서도 중요하지만 회사 나올 때도 태도. 그렇죠. 그래야지 뒤에서 또 뭐라고 안 합니다. 네. 예, 남들한테 좋은 얘기만 해줄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질문인가요? 두 번째 고민 내용 받아보죠. 매력적인 스피치 노하우 전해주세요 라는 제목이네요. 슈어밴 방송을 듣다 보면 어쩜 그리 말씀을 잘하시는지 MC분들과 선생님들이 청사뉴스처럼 떨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저는 언제 그렇게 떨지 않고 매력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매력적인 말하기 비법 고수님들의 한마디가 듣고 싶어요 라고 야.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뭐 우리 저 홍선혜 네. 씨한테 먼저 얘기를 듣는 게 아유, 고수로 지금 생각해 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고수죠, 홍선혜 씨가. 그럼요. MC인데요. 영광인데요. 네. 홍선혜 씨만의 어떤 그 비법이 있어요? 저는 연습인 것 같아요. 연습.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방송 처음 준비할 때 비디오 테이프 있거든요. 이렇게 처음 했던. 근데 그거 지금 못 봐요. 정말 너무 창피해요. 어쩜 그렇게 논리도 없고 떨고 막 이랬는지. 똑같아, 나랑. 네. 처음 얘기할 때 얼굴이 지금 발그레해지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옛날 생각이 나니까. 네. 주제 다 하나 똑같은 정해놓고 것 연습하는 같아요. 게 참 중요한 것 연습. 같아요. 정답이 네. 없죠. 연습백에는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질문 주신 분의 질문을 읽는데도 우리 선혜 씨가 정말 매력적으로 말을 하는구나라고 저도 느꼈는데요. 사실 스피치의 정답 정말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세요가 정답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야 될 말 습관 몇 가지를
멘트를 좀 이렇게 읊어드릴게요. 네. 우리가 평상시에도 말하다 보면 본인만의 이런 말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 하지 말자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생각이 이렇게 안 나니까. 예, 네. 그러니까 한 문장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요 뜸들이게 그렇죠. 예. 말을 하는 거죠.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면접에서도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녹음도 해보세요. 녹화도 네. 해보시고 그래서 이런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니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두 번째는요 이 말도 하지 말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뭐뭐 한 것 같아요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좀 자신이 없다 그러네요. 이런 건데 면접이나 네. 스피치에서 중요한 게 자신감이거든요. 자신만의 어떤 그런 자신감. 그래서 끝맺음도 확실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도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실무 면접 보면서 잘 모르겠다, 준비하겠다 이거는 정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에게만 요구하는 고난이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건 준비를 안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미리미리 업계의 지식을 준비하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겁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면접가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네네. 다른 회사와 중복 합격했을 때 당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랬을 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예,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지금 면접 보는 회사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의지가 분명한 걸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 네 가지만 하지 않아야 될 말로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면접 상황이 사실 전쟁 상황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리미리 평상시에 연습하셨으면 합니다. 맞아요. 네. 예. 재관 씨도 팁 하나 주실 수 있겠죠? 아까 전문가시잖아요. 저기 우리 뭐 MC분들이 말을 네. 잘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홍순애 씨의 말씀을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연습이 이게 돼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만의 어떤 방법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허스키한 목소리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아무리 동원을 하고 별 방법을 다 해봤는데도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발음에 더 신경을 쓰자 차라리. 어차피 목소리라는 거는 자기만의 그 개성이 있고 색깔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안 고쳐집니다. 그러면은 발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아나운서나 리포터나 MC나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발음을 좀 더 신경을 썼더니 아직 방송 잘리진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저만의 방법입니다. 목소리 컴플렉스 있으신 분들 네. 이 방법도 한번 귀담아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발음도 역시 네. 계속 연습하면 그렇죠. 예, 잘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꾸준히 매일매일 1시간 10분이라도 매일매일 연습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네. 자, 취업 준비생들 정말 고민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고민 하나만 빠르게 많이 해결해드리고 싶으니까요. 네. 보고 넘어갈까요? 하나 주세요. 보시죠. 여대생 취업 준비 고민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대학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여대생입니다. 작년 공채 성적을 보니 여직원으로 공채 합격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걱정인데요. 공부만 하는 것도 걱정, 스터디를 해도 걱정이에요. 내 마음속 봄꽃은 언제나 활짝 필까요? 도와주세요, 취업 멘토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홍선혜 씨의 나레이션이 점점 내면 연기에 정점이 오르고 있는데 맞아요. 네, 이 분위기로 빨리 좀 해결을 해주시죠. 그래서 입사를 위한 지름길, 저는 인턴십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학예 인턴십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성그룹 학예 인턴 모집도 4월 22일부터 26일이고요. 현대자동차도 4월 26일부터 서류 접수합니다.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월에 인턴 채용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를 찾아서 도전을 좀 마음껏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턴십 지원은요, 지원서를 접수하고 또 서류 심사를 해서 면접을 해서 인턴십 실시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도전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대생 후배들에게 재능 강의 청탁을 받았는데 그 네. 뭐였냐면 여대생들이 모여서 다른 학교 여대생들이 모여서요. 여대생 페스티벌을 기획했고 올해 시즌 2 두 번째를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작년에 잘 됐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후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정말 그 아주 바람직한 후배들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고요. 장한 후배들이다 칭찬을 해줬는데요.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원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자발적인 인재, 문제 해결적인 인재, 창의적인 인재가 되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또 모였기 때문에 갈등 해결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길러지게 됩니다. 이런 기회들을 찾아보시면
해보시면서 도전하시고 결국은 이것이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직자 여러분의 고충을 아니까 저희가 매일매일 다양한 고민 많이 처리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자, 전미옥의 취업 고충 처리반 오늘 미션도 성공입니다.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CMI 전미옥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